어이쿠, 예, 시작합니다. 네, 오밤중에 뇌비우스 사재단님, 윤관석 구속, 이성만 기각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속보가 뜬 건가요? 속보가 떴다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윤관석, 이성만 영장 법원 판단 갈릴 수 있다. 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윤관석, 이성만 영장 법원 판단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갈리느냐?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두 사람 다 혐의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정말 딱 부러지게 구속을 시킬 정도의, 특히 국회의원을 구속시킬 정도로 혐의 사실이 완전히 소명된 거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내용을 보면은요, 강래구 씨나 그다음에 이정근 그 전 사무부총장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그래서 거짓 진술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걸로 보여요. 오히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JTBC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술마저도 모호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예,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혐의 사실이 잘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의 영장을 청구를 했다. 이거는 하다못해 한 명 정도는 영장을 받아주세요라는 의미가 되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제 박영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박영수는 구속을 시켰는데 이 두 사람은 구속 안 시킨다? 야, 이걸 다 기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속영장이란 게 그래요. 이게 사법 절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아주 중대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철저하게 법리와 증거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의 태도는 법리와 증거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가장 극악한 형태로 보이는 경우가 어디냐면 힘의 대결로 보는 겁니다. 정치가 명분의 싸움이나 뭐 도덕성, 뭐 효용감의 싸움이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힘과 힘의 대결, 어느 쪽의 목소리가 더 크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원 그대로 둘 수 없어요. 이 개혁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 우리 통째로 없애버려야 되겠다. 예, 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다시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 사실 법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기본적으로 지달란 맛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오만불손한 자들의 이 집합체가 법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NCK님, 윤관석 구속, 이성만 기각 예상대로 됐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참, 네. 이런 걸 또 정확하게 맞추면 참 내가 민망한데. 참. 예,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성만, 윤관석 이 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아마 오전 10시 정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한 12시 반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어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같이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각각 다른 사람이었죠. 검찰은 PPT 180장인가 200몇 장인가를 들고 와가지고 구속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이 PPT 수십 장, 수백 장을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소명을 했다라는 거는 이게 정말 얘들이 자신이 있을 때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자, 여러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 증거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딱 하나. 확실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증거가 확실히 하나가 있다라고 딱 하나 드리면 게임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구절절히 몇백 장씩 PPT를 만들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걸 말해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도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라고 억지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양의 PPT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볼 때 이 두 국회의원에 대한 혐의 사실은 지금 현재 딱 부러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구속보다 불구속의 사유, 아니 영장을 찢어버려야 할 사유가 훨씬 많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답답하죠. 자,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나서는 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조금씩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잘 소명하겠다. 이성만 의원은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아주 큰 소리를 뻐럭 쳤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돈 전달한 거 맞습니까? 그런 적 없어! 돈 받으셨다는데요. 그런 적 없다니까! 이렇게 냈답니다. 자, 그만큼 강력하게 부인을 한 게 되겠죠. 자, 어떻게 보자면 이게 이 법원에서의 판단이 조금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해보게 됩니다. 자, 아직 보니까 네. 속보가 떴네요.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고요. 이성만 의원은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참. 이런 것까지 딱 맞추면 제가 참 묘한데. 아, 참. 자, 제가 이걸 맞췄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법원이 그만큼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법리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분위기상 이렇게 되겠구나였어요. 근데 분위기상 이렇게 되겠구나가 맞아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판사가 분위기 가지고 판단합니까? 법과 양심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가지고 이렇게 예측해보니 딱 맞아떨어진다? 야, 참 대한민국의 법원이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참 얼척이 없네요. 제가 맞췄습니다만 맞추고 나고도 기가 차네요. 참. 자, 그러면 도대체 장용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예측을 하게 됐을까? 참 참담합니다만 이런 거를 맞출 정도의 분위기였단 말이냐? 자,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 5월 21일에 방송한 게 있습니다. 서초동의 공공연한 비밀, 돈봉투 수사 하는 척만 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걸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돈봉투 수사는 망했다. 이게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이 수사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족쳐가지고 검찰식 표현으로 치자면은 입을 찢어 놓는 바람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처음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데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 그런 적 없다라고 제대로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봉투 수사가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송영길 의원이었는데 송영길 의원으로 가기 참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검찰 끝낼 수는 없어. 그 난리를 떨어놨는데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흐지부지 끝낸단 말이에요. 영장 반드시 청구할 거다. 예. 그리고 그 영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별 개지랄을 다 떨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대신에 그 시기가 문제인 거지. 5월 달에 그대로 했다가는 영장이 그냥 통째로 기각될 거니
될 것 같으니 적당한 시점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이른바 친낙계, 이낙연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끌어라? 8월까지 끌어라. 그때까지는 하는 척만 해라. 이거였던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얘기. 그래서 8월까지만 일단 끌면 된다고. 그래, 그때 가서 송영길을 소환할 거다. 정치적으로는 효용 가치가 크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성과로 이어지긴 좀 애매모호하니까 어떻게든 8월까지는 좀 끌어라. 왜 8월? 이 무렵에 이낙연 들어올 거고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해가지고 이재명 흔들기에 확 나설고 이게 바람이 딱 불 때가 8월일 거다. 그때까지 송영길하고 이 돈봉수 끌고 가면은 검찰로서는 성공한 거다. 예, 그때 제가 5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딱 그대로 된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뭐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영장이 나오면은 예, 원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둘 다 기각되면 나가리고, 예? 우리가 늘 그 시쳇말로 하듯이 나가리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하나만 됐다? 그럼 일단 검찰로서는 좀 창피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는 됐잖아. 그럼 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언제? 8월 달에 딱 끌고 가야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다. 일단 5월 달에는 4월, 5월은 망했고, 그러면은 아예 7, 8월까지 끌고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지난 5월 달에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까지 정말 이게 한치의 예상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친낙계나 검찰의 이 행보가 그만큼 속이 뻔히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검찰은 그럴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권력을 잡으면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동 부렸던 이 많은 일들, 이재명 대표로 결합했던 이 많은 일들을 다 묻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로서는 이 난리를 쳤어. 다음 정권은 바뀔 거야. 누가 됐든 다 바뀔 거야. 자기들로서는 정말 겁나. 근데 자기를 가장 덮어줄 사람이 누굴까? 이낙연인 거지 뭐. 지금 검찰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한동훈이 되거나 이낙연이 돼야지 자기 검찰 권력이 유지될 건데 만약에 한동훈이 다음 정권을 차지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정권은 어떻게 돼요? 예, 진짜 검찰은 아작 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가지고 한동훈이 좀 한참 뒤에 대주면은 차차기 정도가 되면은 딱 좋을 거야. 그럼 중간 다리로 누가 좋을 것 같아? 응, 이낙연이 되면은 딱 덮고 넘어가기 좋은 거야. 그 생각을 할걸요? 예. 조금만 눈이 있는 애들 같으면 그렇게 보일걸? 제가 요 자세한 얘기는 이어서 나중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제가 그때 예측을 했던 것처럼 딱 지금 검찰은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항님, 점쟁이 장기자라고 하셨는데, 예. 그 유튜브 무당이 절 보고 말하는 건가? 예. 자, 그렇죠. 예, 좀 황당합니다. 예. 저도 좀 황당해요. 자, 대전 건물주님, 매일 11시가 남으면 소파에 누워서 시청하는데 5시간 이상 시청하셨는데 채팅이 안 되나 봐요. 채팅이 안 되신다고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거 분명히 5시간 이상을 이거 제가 이렇게 구독자 중에서 5시간 이상을 이렇게 구독하신 분은 제가 되게끔 돼 있는데 이거 조금 안타깝네요. 예, 제가 뭐가 문제인지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YS 김님, 이낙엽은 그러고도 남을 걸이라고. 아나키스트님 오셨네요. 예. 자, 윤재남 부장판사 단핵합시다. 저 사람은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신풍님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랬던 검찰 수사. 자, 그러면 도대체 돈봉투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돈봉투 사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하도 오래전에 있던 일이고 하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사실 살짝 잊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요란했었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근데 돈봉투 사건이 요란했던 사건이 사실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맨 처음 시작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붙들려 가면서 시작이 된 거죠. 사업가 모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였고, 그 중에 일부는 인정이 실제로 됐어요. 자, 그런데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1심 판결이 나올 때쯤 갑자기 돈봉투 사건이 불거집니다. 녹취 파일이 나왔죠. 그 녹취 파일 내용을 보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었습니다. 녹취 파일만 보면 돈봉투를 주고받았나?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꽤 보였어요.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 이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2021년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는 선거였었는데,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이 됐고, 돈봉투는 이 송영길을 위해서 뿌려진 거다, 이런 거였죠. 자, 그 결과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탈당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대표 파리에 있다가 허겁지겁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만 전락에 괴롭히고 있죠. 이 검찰의 이 수사라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당사자를 불러서 쇼부를 봐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약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캐냅니다. 그러면서 막상 자신이 공격 목표, 검찰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네 주변에 네 부인, 아들, 네 비서, 너 열심히 도와줬던 후원자,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어떡할래? 너 여기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은 얘들 다 잡아 가둔다? 얘들 다 잘못한 게 되게 많잖아. 별건으로 다 잡아 가둘 거야. 너는 풀려날지 몰라도 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널 도와줬던 사람들, 네 가족들 다 잡혀가. 어떻게 할래? 네 한 몸 희생할래? 아니면 네 주변 사람들 죽일래? 요렇게 협박,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송영길 대표를 소환하지 못하고 비서 이런 사람들만 괴롭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서 송영길 대표 앞에 쭉 늘어놓겠다는 거지. 어떡할래? 네가 죽고 얘들 살릴래? 어쩔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의 억지 요구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검찰의 수사 방법입니다. 정말 못돼 처먹은 거지. 인간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상하다, 정치기 수사다 라고 하느냐면 그런 식으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요란했던 돈봉투 사건 수사 참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터집니다. 이른바 이정근 노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 7인회니 문재인의 재수회니 이런 황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찌라시를 마치 이정근이 직접 만든 판도라의 상자처럼 꺼내놓습니다. 이 이정근 노트에는 뭐까지 나오느냐면요, 노무현 비자금까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더 웃기는 거는 이 문재인의 재수회,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재명 7인회에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그 돈줄로 지목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자면 반명계에 있는 인사까지 포함이 됐대요. 여기에 등장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그 윤건영 의원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여기서는 뭘로 등장한다? 이재명의 후원자 정도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런 식의 주장은 어디서도 나왔다? 유동규한테서도 나왔죠. 유동규가 그래요. 유동규 지가 뭐 장관을 하네, 국정원 차장을 하네, 이런 식으로 큰소리 뻥뻥 치면서 누구를 만났다고? 나 윤건영을 만났다. 윤건영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조언까지 해주더라. 그런 얘기 실제로 유동규가 검찰 조사에서 막 떠버려댔죠. 그러는 바람에 윤건영 의원이 열받아가지고 무슨 개소리냐고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깝다면은 이낙연과 훨씬 가깝지 어떻게 이재명과 가깝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까지 했었어요. 자, 그런 택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들어있다? 예, 이정근 노트에 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마치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느냐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0톤 금괴설과 비슷한 얘기라고 제가 했었어요. 즉,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실체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이정근의 녹취 파일이라는 것도 사실 제일 시작이, 사건의 시작은 이정근의 녹취 파일이잖아요. 근데 녹취 파일에 대해서 검찰이 지난 1월 달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돈 봉투가 5개 등장한다라는 얘기가 이때 처음 나왔대요. 그런데 이때 검찰이 물었대요. 이정근 부총장한테 뭐라고? 이거 돈 봉투 얘기하는 거 맞죠? 이정근 부총장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돈 봉투 줬다는 얘기지? 뭔 돈 봉투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정근 녹취 파일에 보면은 진짜 돈 봉투를 건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돈 봉투라는 얘기는 안 나요. 다른 걸 수도 있는데 뭔가를 건주고 받고 했다. 이렇게 볼 만한 내용들이 제법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 돈 봉투지? 라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이 뭔 소리야? 라고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실체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뿐이죠. 이런 상황을. 게다가 그 돈봉투 사건의 결정적인 그 근증거라고 하는 녹음 파일 내용도요, 사실은 짜집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완전 짜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짜집기 된 걸 가지고 검찰은 강래구 감사를 구속을 했고요.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짜집기에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수사 진척을 못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벌써 이게 5월 초예요. 지금이 8월이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검찰이 이렇게 뻘뻘 매고 있었는데 끝끝내 뭔가를 얻지 못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손을 놓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한다? 예.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 이 관련자들을 붙잡아 놓고 괴롭힌 거죠. 그래서 짜 맞출 진술들을 하나씩 꺼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 내용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행보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그것을 찾아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가 영장을 내주는데 면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면피 자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솔직히. 영장 발부 기각은 이미 정해놨고, 판사님, 면피할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야. 이거 혐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핑계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핑계거리 만들어 왔으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보고 핑계거리가 되네. 영장 발부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욕먹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핑계거리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거관계가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제 나눈 대화, 어제 내가 다른 학교 친구랑, 옛날 학교 동창이랑 나눴던 대화와 오늘 내가 그 동료 기자와 나눴던 대화, 이 두 개의 대화를 서로 짜맞추기 해가지고 혐의 사실을 만들어도 오케이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검사들의 이런 꼬라지를 참 제가 절실히 느낀 게 뭐냐면, 누가 좌영길인가 하는 놈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근데 고소를 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한 말, 이 두 개를 짜 맞추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짜 맞춰 봤더니 요거는 요런 뜻이더라. 이건 허위다. 요렇게 해서 고소장을 냈더라고.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유튜브 내용도 2개인가 3개인가 돼. 그러니까 총 3개의 자료를 서로 짜 맞춰 가지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 놓은 거예요. 이런 개새끼가 어딨냐고.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리 봐도 걔가 쓴 게 아닌 거야.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 써줬대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예,
좀 의심스러운 된 거지. 상당히 내가 의심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딱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해요. 짜 맞추기. 그러니까 이번에 이 윤관석 의원 건, 이 돈봉투 사건 것만 해도 딱 그런 식인 거예요. 응? 지난주에 내가 동창 만나서 한 얘기, 어제 내가 동료 기자 만나서 한 얘기, 오늘 그 또 다른 친구 만나서 한 얘기, 요 세 개의 얘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 세 개의 얘기를 묶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 라는 이런 짜집기. 이런 짜집기를 하면은 누가 걸러내줘야 돼? 판사가 걸러내줘야지.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사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에이, 이건 아니지. 라고 기각을 때려줘야 되는 게 판사 역할이지. 아니야. 판사가 보니까, 짜맞추긴 했네. 일단 내가 핑계는 되겠네. 발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경우는 일단 그렇게 짜맞추기에 성공했다라는 얘기인가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상황도 쉽게 온 상황은 사실은 아니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장 기각되고 뭐 그 돈봉투 녹취록을 공개한 기자가 고소당하고 아주 생쇼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참 이번 사건 수사가 쉽지는 분명히 않았겠죠. 예. 검찰도 아마 똥 쌌을 거야, 아마. 제법 똥 싸고 힘들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또 많이 지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이거를 5월 달에 끝냈어야 되는 사건인데, 야, 이렇게 저항이 막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간을 끌면은 일단 당사자는 지친단 말이야. 그럼 지칠 때쯤에 다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검사들 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과연 그 정상적인 그 근대 사회, 그 근대 민주국가의 검찰인지 이게 참 의심스러워요. 자, 여하튼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영장이 나오다 보니 심사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사 결과는 이렇게 그래서 달랐던 겁니다. 제가 지금 심사 결과 다를 수 있다라고 썼지만 사실은 심사 결과가 이래서 달랐다죠. 예, 좀 고쳐볼까요? 심사 결과, 예. 네, 요렇게 이성만 의원과 이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이 엇갈린 이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제가 이게 영장 발부가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엇갈릴 것 같다라는 예측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발부가 돼버렸으니까 제 예측으로는 12시가 좀 넘어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12시 직전에 나버렸네요. 자, 영장이 이렇게 갈렸던 이유는 뭐냐? 일단 돈봉투 사건의 구조를 볼게요. 기본적으로 강래구 감사, 수자원공사 감사가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돈을 주고 이 돈이 윤관석 의원 등에게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 인물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하고 뭐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돈봉투 사건을 엮어갈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뭐였다? 예, 사실 이 녹취 파일이었어요. 녹취 파일에 보면은 강래구 씨가 돈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의원들한테?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언제냐?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정근 부총장이 그거 오늘 윤관석 만나서 줬고 봉투를 10개를 만들었더만 하는 그렇게 하는 대목이 또 나와요. 여기에 이어서 윤관석 의원이 5명이 빠졌더라고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아니 오빠가 다 채워야지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 얘기만 들어보면은요 꽤 그럴싸해요. 돈봉투가 간 거야? 봉투 한 10개로 만들어서 그러면 나눠준 거야? 이것만 보면은 그렇게도 보이지요.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진짜로 그러냐?
문제는 이게 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아니면 하루에 시간적으로 연결된 상황에서 나온 거라면 그런 추론이 맞는데 이게 각자가 얹은 거라고? 맨 처음 이 대화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자, 맨 처음 대화는 4월 24일. 그 다음 대화는 4월 27일. 하나는 4월 28일이에요. 보세요. 날짜가 틀려요. 그죠? 날짜가 틀리고 이거는 강래구와 이정근, 이거는 이정근과 강래구, 이거는 윤관석과 이정근이에요. 대화 상대도 다 틀려. 날짜도 틀리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혐의 사실을 만든다고? 뭐 장난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프랑켄슈타인 만들어지겠다. 그죠? 마치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돈봉투 사건 공소장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 프랑켄슈타인이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외국 같으면요 검사가 감옥 갈 수준의 공소장이에요. 검사 감옥 가요 이렇게 되면. 근데 이 감옥 갈 수준의 이 수사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내줬다? 판사는 교수형이지 뭐. 진짜 능지처참이지 뭐. 자, 이런 상황이에요. 실체 자체가 없죠. 그래서 앞서서 뭔 일이 있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JTBC를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거 보도한 데가 JTBC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통화도 있어요. 아침에 회의했어. 회의 잘 됐어. 안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누구. 자, 이게 돈봉투 전달을 했다는 근거가 될까요? 돈봉투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에요. 회의 안 나왔어. 누구 회의 안 나왔더라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근데 의원들이 많아서 내가 정리를 했는데 좀 모자라네. 그러면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처리를 할게. 이게 뭐예요? 다른 걸, 이거 가지고 돈봉투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걸 돈봉투를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놈 머릿속을 좀 열어봐야 되지, 솔직히 말해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팩트를 정리해보면요. 녹음 파일은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을 하나의 녹음 파일인 것처럼 짜 맞춘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돈봉투라고 거론한 내용은 없어요. 그거를 마치 돈봉투라고 자기들끼리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돈봉투일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내준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그죠? 따라서 이걸로 영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나왔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는 영장을 못 내주는데 어제 박영수가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안 내주게 되면은 법원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내줘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영장 내주지 말고 이렇게 결론이 나버렸다는 거야. 즉 정치적인 이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장, 상당히 곤란한 뭐 이런 전후 맥락 이런 뭐 자기들끼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용수 한 사람만 갔으니까 여기도 한 사람만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겁니다. 그래서 달린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윤관석은 영장이 나오고 왜 이성만은 안 나왔을까? 자, 여기에서 참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윤관석 의원은요. 일단 뭐라도 나왔죠. 제가 녹취 파일이 완전히 조작극이다. 갖다 짜맞추게 한 거다. 프랑켄슈타인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도 나왔어, 윤관석은. 근데 이성만 의원은 프랑켄슈타인도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간단하지. 핑계거리가 있는 윤관석은 영장 내준 거고, 핑계거리가 그마저도 없는 이성만은 얘는 안 되겠다 하고 안 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네. 왜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왜 다르게라고 해야겠죠. 왜 다르게 나왔느냐? 이겁니다. 짜집기가 된 프랑켄슈타인 수사 결과라도 윤관석 의원은 뭐라도 있었고, 이성만 의원은 그런 사실 자체가 모호했고, 즉 판사 입장에서는 핑계거리가 윤관석은 있었고 이성만은 핑계거리가 없었던 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 말씀드리면서 참 참담하네요. 이게 법을 얘기하나요?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지. 와, 참.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판사, 검사 탄핵을 해야 돼요. 니들 함부로, 정치적으로 함부로 판단을 하면 잘릴 수 있다라. 내버려야 돼. 왜 안 하느냐고. 탄핵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고. 해봤냐고. 해보라고. 그리고 보세요. 검사 영장 청구 2개를 하지. 근데 하나는 기각될 거라고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는데 검사는 몰랐겠어? 알아요. 알면서도 했어. 한 장만 나가면은 그만 진짜 기각될 수 있거든. 다 기각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2개를 내서 둘 중 하나는 남겨줘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야. 똑같이 하면 돼. 탄핵소추 10명, 20명 다 넣어. 그러면 그걸 다 기각할 것 같아? 헌법재판소 그렇게 못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받아주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판검사들 다음부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둔 게 탄핵 제도예요. 참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걸 안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밀리고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박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그래가지고 만약 기각되면 그 검사, 판사도 우리한테 원함 가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원함 가지면 우리가 좋을 게 없어. 걔들 무슨 짓을 할 줄 알아? 요란다? 지가 뭔가를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쟤들이 날 해코지하면 어떨까 할까? 이렇게 겁을 내는 거야. 이보세요. 전쟁 억지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전쟁 억지력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는 게 전쟁 억지력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쟁 억지력이에요. 검사가 나한테 뭘 어쩐다? 아니, 내가 따도 때릴 수 있다. 그게 전쟁 억지력인 거야.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검사가 오늘 장영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가 당장 내일 촛불 집회 뛰어 올라가겠지. 뒷벌리 올라가가지고 검사들이 이런 개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죠. 뿐만 아니죠. 제가 혹시 압니까? 법원 앞에 가가지고 나 같으면 나는 그럴 거야. 만약에 나한테 영장 청구한다? 그럼 나 집회 올 거야. 법원 앞에서 집회 올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영장 청구한 검사 이름 낱낱이 까발리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담당 판사 이름 막 까고 막 어찌 될 것 같아? 겁나요. 조심한다고. 물론 그래도 하려면 하겠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제가 드릴 말씀이 보복 능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니, 지금 먼저 당한 게 민주당 아닌가요? 근데 당하고 있으면서 저놈이 내가 저항을 하면 저놈이 또 나를 보복할 거야? 아니, 지가 당해내고 있으면서 저놈이 날 또 해코지 할까 봐 겁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계속 해코지 당하네. 계속 당하네, 이 바보들아. 아이고, 참. 이런 너무나도 뻔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답답합니다. 이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핏대로 올려가면서 이 더운 여름에 해야 된다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그렇게 머리가 없나? 아니면 그냥 쫄아 있으니까 뭔 생각할 끈덕지가 없나?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휴, 참. 자, 한심한 경님, 그 많은 의석을 밀어줘도 당하고 또 당하고 깝깝하다. 예, 깝깝해요. 근데 이 깝깝한 사람들 왜 깝깝하냐? 이게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자신들이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봐서 수박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혹은 수박하고 이재명 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박쥐 새끼들, 얘들이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예요. 얘들을 뭐에 가장 민감한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놈들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아니, 그러면서 지들은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하고 있으면 쟤가 날 보복 안 하겠지. 보복은 안 하지. 이제부터 우습게 알고 아무 이유 없이 덕덕 건드리지.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저항하고 맞설 수 있으면요, 상대방도 주춤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어찌 된다? 예, 진짜 호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딱 이거야. 마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 당하면서 꼼짝 저항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피해자지. 바보 같은 피해자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지들이 힘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서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힘이 있는데, 그럼 바보 아니야. 힘이 없어서 당하면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하는구나. 불쌍하다지. 힘이 있는데 당하는 건 뭐야? 바보 새끼지. 딱 그 상황입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해. 어우. 자, 예, 감자탕 감자님, 예, 수박이 문제다. 예, 수박이 문제입니다. 예. 자, 장희용님, 민주당 일 좀 하자. 열불난다. 예. 근데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일하는 때를 봤죠. 지난 대선 끝나고 윤석열이 그 취임하는 그 3월부터 5월 사이 2달 동안 우리 그때 검찰개혁법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물론 박병석이가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반쪼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그때 정말 민주당 제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정말 기쁜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희망을 보지 않았어요? 이대로 윤석열과 싸울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뒤에 흔들렸어. 왜?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당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을 때 그 끌고 가던 시민들의 힘을 결집시키던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 사람이 없어. 작년 올해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 전쟁 나는 바람에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렸죠. 참. 답답합니다. 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